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천가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천가는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우주 자연의 현상을 기운으로 해석하여 부여한 기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10개의 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좀 더 그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은 어떠냐고 그러면은요, 강하고 그 견고한 그런 성향이 있어서 보통 아름드리 나무라고 하는 동양지목을 얘기합니다. 위로 쭉쭉 뻗는 그런 성향이라 굽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그 성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 뭐 종종 거만하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있어야만 불을 갖다 대면 나무가 잘 휘어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또 간목으로서의 그런 동양지제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라든가 이 나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우리가 살아있나 죽어있냐라는 거는 지지에서 인성이 있든 비겁이 있든 해가지고 도와줬을 때를 살아있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다라고 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목이 뭐 연은 뭐가 됐든 간에요, 무토라고 하는 이 일주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간목은 소리를 맡고 있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고,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고 작은 나무지만 따뜻한 온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생목이 잘 돼서 오히려 간목보다 을목이 훨씬 좋은 그런 아름드리 이 나무로서 역할을 가능이 크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신중에 들어있는 글자가 무, 또 임, 이게 경과 같은 글자가 있는데요. 여기 이 임수가 수생목을 시켜줄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분을 자축하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수생목이 안 됩니다. 뭐 농사 짓는 분들은 제때에 비가 와줘야 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 수돗물, 냇물을 갖다가 계속 퍼줘봐야 지속적이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농사를 더 망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 이렇게 경금이 있을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봤을 때는 식상, 다시 말해서 어떤 꽃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인기 있고, 또 하나 이렇게 경금이라는 나를 극하는 자, 관청이라고도 하고 또 윗상사 또는 나를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화가 잘 돼 있으면 화극금 이렇게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간목 입장에서 뭔가 내가 남을 돕고 또 음덕을 베풀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음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재앙이 오지 않는다, 이런 이치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을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을목에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화초나 작은 나무와 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잘만 구성되어 있으면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동양지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특성상 잘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지 못하고 인정에 이끌려서 때때로 주변으로부터 피해, 손해,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이 을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을해라고 하는 이러한 을목이 있다라고 그러면 옆에 간목이 있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합으로 인해서 이 을목은 뿌리가
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단해져서 뭐 큰 아름들이 못지않은 큰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을사라고 하는 을목이 옆에 이렇게 가빌이 있으면은 이 을목은 뒤에 가서 지지에 가서 힘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 있다, 뭐 살아 있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간목이 옆에 떡 버티고 있으면은 그림자가 집니다. 그리고 인사형으로 나를 툭툭 치는 현상과 같으니까 뿌리가 뽑히는 현상과도 같고 그림자가 지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간목에 의해서 피해의 의식을 갖게 되니까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 동료와 아는 그런 그 뭐 친구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과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병화는요, 보통 그 태양과도 같은 큰 불로 정열적이고 예지력이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직언을 잘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뭐 논쟁이나 다툼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면이 있고요. 또 조급하고 산만하며 그 실증을 빨리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병화는 웬만해서는 꺼지지 않는 불의 특성이 있지만 이렇게 자수를 많이 만난다든가 이렇게 승목을 많이 만나게 되면은 병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점점점 그 힘을 못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자가 있고 인이 있고 병자가 있고 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수가 이 인목을 도와줄 것 같지만 수생목이 안 됩니다.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목이 엄마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병화를 하더라도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기에 또 이렇게 차가운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자꾸자꾸 몸이 약해지고 또 일복이 많아지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따라다니나, 이러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장시간 버텨야 되는 이런 일을 피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인목으로 공부를 해서 전문직이라든가 이렇게 힘을 안 들이는 일로 직업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정사에 경자가 있고 병자가 있고 이렇게 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역시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병화는 힘을 못 씁니다. 이 역시 묘라는 거는 승목, 다시 말해서 승목이라는 거는 화초 같은 마르지 않은 나무를 이렇게 뗄 경우에는 연기가 꾸역꾸역 나기 때문에 불이 잘 붙지 않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점점 병화는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사라고 하는 뿌리가 단단한 형제, 친구, 동료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형제, 친구, 동료, 아는 사람과 자매 결연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의지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병이나 정은 비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그 함에 있어서 단독으로 다 독식이 안 된다, 나눠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제 무토를 한번 보면은요, 이게 무토를 보게 되면은 무토라는 것은 큰 산이고 넓은 대지와 같아서 푸근하고 평화롭고 온화합니다. 사람들과 유대 관계가 좋기 때문에 구실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듭니다. 목화, 양과 금수음의 그 조정자 역할을 하듯이 중용으로서 협력적이고 협조를 잘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유부단한
왜냐하면 뭐 어느 편을 잘 이렇게 못 들다 보니까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 이런 평을 받습니다. 자, 무토는 습토가 있어야 나무와 씨앗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화토가 많으면 다시 말해서 다른 오행이 들어올 곳이 없다 보니까 이걸 화토 중탁이라고 그래서 뭐 종교에 기이하는 이런 사람이 종종 있게 됩니다. 자, 이 무토가 이제 5에 4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이 앞에서 연월에서 다시 말해서 힘을 잘 받고 있습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 마침 여기에 진토라는 습토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에 빽빽한 아름드리 나무가 꽉 차 있는 것과 같다 보니까 국립공원과도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어디 가나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습토가 없으면은 나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살아가면서 직장이라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 같은 경우는 저렇게 여자 같으면 관성이면 남편이고 또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관성이면 자식인데 이러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진토 또는 해수 이런 것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지를 않고 자가 있고 묘가 있고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이 나무는 수생목이 안 됩니다.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항상 신랑 문제 또는 직장 문제 이런 거를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초원이고 만물을 성장시키는 전답과 같은 것으로 인곡 끝에 얻어지는 것이므로 끈기가 대단합니다. 무토는 그 큰 그 산에 비유하지만 기토는 전답으로 비유하므로 잘만 구성되면 훨씬 가치 있는 역할을 해냅니다. 토의 특성상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속마음을 알기 어려울 만큼 내성적인 면이 있어서 좀 친숙해지기는 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 쓰고 정을 주면 아낌없이 베푸는 따뜻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사주가 있다라고 보면 인수로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신강하니까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유라고 하는 보석을 이 진토의 힘을 받아서 잘 관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밭에서 금은 보화를 캐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귀한 인물이 되고도 남는 사주고요.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목이 너무 많습니다. 신약합니다.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기토는 주변에 많은 목에 의해서 음지전답이 되고 토가 붕괴됨으로써 합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태기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모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금은 철광석과 같아서 야무지고 단단하며 금기가 강해서 개혁적이고 옳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으려는 자기 주장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마음 먹은 일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고 냉정해서 흉폭성이 종종 나옵니다. 다양한 것은 그 자체 조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주가 있다라고 보면은요,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보면은, 자, 이러한 사주는 유금이나 축토로 생을 받고서 신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인호술 화국의 병이라고 하는 화를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경금이 많은 화에 의해서 재련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큰 인물이 되고도 남습니다. 기물로 비유하자면은 에밀레종 못지않은 그러한 훌륭한 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경성이라고 해가지고 경일주나 병일주가 금이나 화가 잘 구성되어 있으면 음성이 좋고 대중 앞에 나서서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요, 금기가 지나치게 강해서 아무래도 싸움 좋아하고 경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누군가와 어울려서 다니기 쉽고 또 군중 심리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주는 운동선수와 같은 이런 직종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금은요, 신금은 말 그대로 보석입니다. 보석과 같은 것이어서 섬세하고 유연하며 그러면서도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 먹은 일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을 정도로 돌진해서 이루려는 과단성이 있습니다.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야무지고 날카로워서 겉보기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귀하다고 생각해서 타인과 비교됨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공주병, 왕자병이 종종 나옵니다. 신금은 화를 많이 만나는 것보다는 수를 반드시 만나는 것이 본인의 임무를 훨씬 잘 수행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석은 물로 닦아줘야지만 반짝반짝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가 있고 병인에 이제 이러한 사주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명관과마라고 합니다. 명관과마, 일종의 암행어사입니다. 예전으로 보면 암행어사. 그만큼 큰 어떤 직책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관의 사주이고 남자 같으면 부인 똑똑하고 자식 똑똑하고 주변 사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신금에는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서 목을 생해주고 화를 생해줘서 자신이 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어디 가서나 돋보이고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유가 있고 이런 유형의 사주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보통 금수쌍청이라고 합니다. 금수쌍청. 금일주나 수일주가 월에 가서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금이 있는 거를 우리가 금수쌍청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것을 찾다 보니까 결벽증이 있고 예민해질 수 있어서 스스로 꺾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금수가 많으면 근심 걱정을 달고 살게 되는 거니까 금수와 목화가 적당히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추후에 설명이 되겠지만 종격이라는 사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오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좋지만 일반적인 사주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수는요, 자, 임수는 바다와 같은 큰 물로 속이 깊으며 물이라는 것은 수평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높고 낮음 없이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만한 성품으로 포용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를 가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속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서 주변 사람이 좀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파도 치듯이 감정 기복이 있는 것이 흠이 되고 있습니다. 임수는 말 그대로 물이기 때문에 토를 많이 만나면 썩는 이치, 다시 말해서 탁수가 됩니다. 물이 썩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들지 않고 고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일주는 목이 있어서 물을 잘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수로 역할을 함으로써 시원시원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축이 있고 경신이 있고 임술이 있고 인이 있다라고 봤을 때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해서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잘 흘러가서 결국에 자기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연연 생생한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묘, 임자 이런 유형의 사주라고 하면은 수목, 음결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답답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화를 많이 내고 심하면 욕까지 하고 이렇게 잘 풀려나가지 않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답답하고 결국 풍파를 한번 겪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개수는요, 시냇물처럼 흐르는 물이고 만물을 성장시키는 그 원천수로서 삶에 있어서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자, 굽이굽이 어떤 환경에도 잘 헤쳐나가는 특성이 있어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환경에 따라서는 산지 사방으로 그리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튀고 흩어져서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변덕과 자유, 분망함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사주가 있다라고 봤을 때요. 수가 많아서 이거를 또 금은 수를 생해주니까 수기태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기가 태왕한 이런 사주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변화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무토가 토국수에 가서 막아줄 것 같지만 원래는 무게 합화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가 많으면 수국화로 끄기 때문에 이거를 합이 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 무토가 물을 막아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중에 이 간목이라는 것으로 시원하게 빠져 나가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목이나 화로서 다스리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직장보다 그 자유로운 직업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경금 또 이러한 사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인수입니다. 정인입니다. 정인. 이렇게 금생수 전부 받아만 먹게 되다 보니까 자기 할 일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부 이게 인수니까 이 공부 저 공부 하다가 허송세월만 할 수가 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일관성 있는 기술이나 공부를 키도록 하는 것이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향후에 사주를 풀어가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